1층하고 탑층보다 더 최악의 층수가 있습니다. 과연 몇 층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이 소액을 가지고 우리 소액 아파트 낙팔을 하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액 아파트 물론 수리 유무도 중요하고 로얄동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세대수가 많은지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절대 잃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세연 쌤과 함께 소액 아파트 낙팔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정확하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자, 우리 아파트 사거나 또는 입찰을 할 때요. 좀 조심해야 되는 층, 잘 안 팔릴 만한 층, 이런 층수 있죠. 이게 몇 층인지 아세요? 1층하고 탑층이에요. 와, 맞아요. 우리 팀장님도 부동산 전문가이시거든요. 1층과 탑층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1층하고 탑층보다 더 최악의 층수가 있습니다. 과연 몇 층일까요? 몇 층일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맞추셨나요? 바로 2층입니다. 2층이요? 2층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있죠.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키우는 가족 단위라든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게 뛰어도 층간소음이 없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뛰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밤늦게 왜 애들이 안 자나요, 이런 이웃 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연세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입구로 들어와서 바로 우리 집 들어가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탑층 같은 경우에는요, 1층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내가 너무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탑층을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층은요 너무너무 최악의 층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런 장점들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없지만 단점은 또 굉장히 정확한 층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2층에 거주를 하시거나 2층을 내가 사고 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인생에서는 100%란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조심해야 되는 2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2층이 안 좋은 단점 첫 번째는요, 바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1층도 마찬가지지만 2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층 한번 볼게요. 1층이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지면에 붙어있는 1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층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요, 1층도 물론 보이지만 시선이 약간만 올라가면 이렇게 2층도 내부가 너무너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이런 블라인드를 좀 내리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밤에는 좀 개방감 있게 블라인드를 올리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밤은 어떤가요, 여러분? 실내는 불을 켜기 때문에 굉장히 밝지만 이 밖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분들이 만약에 집을 보러 오셨다 그랬을 때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는 2층 내부 모습을 보면은 별로 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층을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2층이요, 층수가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화단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경 때문에. 근데 저기 지금 2층 보이시죠? 2층이 밖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생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집 안에서 사계절을 이 나무만 봐야 돼요. 오히려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 또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가려져 있는 이런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소액을 가지고 소액 아파트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면서 그 집에 살 거 아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오를 때까지 우리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으면서 보유할 거 아니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팀장님? 빠르게 낙팔해야 합니다. 맞아요. 빠르게 낙팔해야 되겠죠? 근데 빠르게
낙팔낙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 오셨을 때 내 물건이 만약에 2층이다, 좀 저층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나뭇잎이 풍부하고 그냥 무성하게 우리 집 거실 창을 가리지는 않는지 잘 보셔야 해요. 가뜩이나 저층이기 때문에 해도 안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낙팔낙팔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모하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들 세 번째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2층의 단점, 낙팔낙팔하기 어려운 조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버젓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요즘 이 지방 아파트 1억대 또는 1억도 채 하지 않은 굉장히 이 소액 아파트 있죠. 엘리베이터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엘리베이터 디자인과 엘리베이터 퀄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엘리베이터가요, 우리 층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팔릴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안 서는 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보겠죠,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하고 집을 보러 왔는데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가요? 2층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안 섭니다 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브리핑을 했다. 거기서부터 저는 2층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주고 집을 사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냐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해서 2층은 서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지금 막아 놓는 거죠. 이런 아파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낙팔낙팔 하시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채광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나무 설명을 하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층도 채광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2층, 3층, 4층까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2층도 채광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 동과 동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또 정남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는 기역자 모양이나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2층 같은 경우에는요, 채광이 안 들어오고 그늘이 지는 옆 라인이나 앞동 때문에 그늘이 져서 밖은 굉장히 쨍쨍하고 화창하지만 항상 그 집은 음침하고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2층 같은 경우에는 낮에 만약에 매수자분이 또 집을 보러 왔다. 근데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집 선택받아질까요? 안 받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빠르게 매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소액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가지고 빠르게 낙팔낙팔을 해야 되는 이 포인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아파트들은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팔리냐 안 팔리냐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와, 진짜 이 네 가지를 들으니까 진짜 안 팔리겠네요. 그죠? 제 친구 중에 아파트 2층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팔리더라고요. 네, 아마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러면은 2층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아파트 2층은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값이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입지 좋고요,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2층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네, 아무래도 로얄층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2층 아파트들은요, 또 거래가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또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하셔도 되겠죠. 또 로얄동이고 이 동 자체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2층이지만 한 4층 정도의 높이이면서 이 앞으로 보는 이 뷰가 좀 개방감이 있고, 또 보행자들이 아무리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내부가. 이런 2층은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층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2층 아파트를 입찰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시세조사나 임장을 하실 때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입찰하시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저렇게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낙엽을 줍고 청소를 하고 할 때도 1층이 너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1층보다 탑층보다 더 최악의 층수, 조심해야 되는 2층, 위험한 2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물건을 막 보다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빨리 낙찰을 받고 싶어서
할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그냥 덜컥 낙찰을 받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이 소중한 투자금 절대 잃지 않도록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4가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세연쌤이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조심해야 되는 2층 첫 번째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 2층 두 번째입니다. 숲뷰가 아니고요. 이 나무뷰입니다. 나무가 너무 이렇게 2층 거실을 다 막는 경우,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아요. 2층에. 와,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2층입니다. 네 번째는요. 채광이 들어오지 않고 24시간 365일 그늘진 집. 이런 2층 조심하세요. 오늘도 실전에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지금 이 소액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저에게 낙찰 소식 들려주시고요. 매일매일 저에게 매도 소식 들려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앞으로 이 소액을 가지고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세연쌤이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매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들을 만나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고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매수자들이 어떤 매물들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경제적인 자유, 건물주까지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은 안전하게 입찰 상담 받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요, 저도 2층을 낙찰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빠르게 매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 4가지 피해야 되는 조건들을 좀 체크하지 못하고 몰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때는 몰랐죠. 초보 시절이었으니까. 모르고 낙찰받아서 매도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저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요, 소액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건데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정말 수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닥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연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